그 완숙의 경지를 넘어선 호메이니, 신학자 호메이니가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호메이니의 사상에 완전히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아주 제가 이란 관련해서는 크게 3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 작년 6월에 2025년 6월에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폭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 폭격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중요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면 그때 제가 적어놓은 걸 이렇게 쭉 봤더니 그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부사령관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군의 군서열 1위는 총참모장인데 그 사람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란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이란 혁명수비대의 총사령관, 부사령관, 이란군의 총참모장, 군서열 1등, 우리로 치면 합참의장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이란이 핵 개발하고 있었잖아요. 이란의 핵과학자, 아주 유명한 핵과학자, 아주 그냥 결정적인 핵과학자 2명도 죽었고 이게 2025년 6월 13일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격한 주체는 이스라엘 공군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오퍼레이션 작전이란 뜻이죠.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언, 그러니까 사자가 일어나다. 이런 작전으로 이렇게 그 큰 성과가 있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메네이가 뭐 이렇게 계속 뭐 버티고 있으니까 6월 22일에 그러니까 2025년 6월 21일 그 밤에 그 미국의 B2 폭격기가 떠가지고 GBU 57이라고 하는 벙커 버스터를 떨어뜨려가지고 그래서 그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이런 데 있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을 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작년 6월 달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일이 있었을 때 이 2025년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제가 알리 호세인이 하메네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그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올 초에도 이란에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랬냐면은 올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 12월 29일에 바자르라고 하는 시장에서 시위가 발생을 했어요. 이란 경제가 완전 폭망해가지고 물가가 뭐 너무너무 오르고 그 다음에 환율도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폭락하고 그런 와중에 일반 반정부, 반체제 인사들이 아니라 아예 먹고 사는 그 테헤란의 가장 큰 시장에서 그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이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해가지고 시위가 벌어지기 시작한 게 작년 12월 29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위가 어마어마하게 번졌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공식적인 발표가 작년 12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월, 2월 2달 조금 넘게 그 진행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에서 사망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무려 3,117명이었대요. 이게 어디서 이야기한 거냐? 이란 당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게 3,117명인데 이야, 3,000명이 넘게 죽었어? 그러면 우리나라 그 5.18 광주 때 몇 명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정부 발표는 한 200명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 이상의 훨씬 많은 사람들이 뭐 그 세상을 떴다. 이렇게 저희 대학 다닐 때에는 뭐 황성혁 씨가 쓴 뭐를 넘어 그런 책이 있었어요. 거기에 뭐 사진도 많이 실리고 그때 뭐 2,000명 넘게 사망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몇 명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란에서 지난 2달여 동안에 발생한 사망자가 이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만 3,117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다른 나라 거기 사람들은요. 그 외부에서는 공식 발표 못 믿겠다. 저도 못 믿겠어요. 아마 추정된 사망자가 몇 명이냐면 3만 명이 넘어요.
트럼프는 3만 2천 명이 사망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수치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연초에 1월 달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뭐 팔라비 이야기도 하고 팔라비가 막 봉기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그렇게 그랬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시위가 어느 정도 이제 소강 상태에 쭉 빠졌던 것 같아요. 정부에서 3만 명을 죽일 정도, 저는 3만 명이 죽었다고 생각하거든요. 3만 명을 죽일 정도로 그 공포 정치가 딱 있으니까 저 같아도 막 욱하는 마음이 들어도 야 잘못하다가 총 맞겠다, 총 맞아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냐, 병원도 꽉 찼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 같아도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그냥 눈치만 싹싹싹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제 소강 상태가 딱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와 28일 날 28일이면 그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이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테헤란을 폭격을 한 거예요. 언제 폭격을 했냐면은 9시 45분에 폭격을 갖다 시작했어요. 9시 45분이면 아침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오늘 아침에 돌직구쇼 나가가지고 저도 이제 귓동냥을 딱 했는데 그 전 박사님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란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월요일부터 그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이슬람 세계에서는 토일 월화수목금 이런 식으로 그 일을 갖다가 한대요. 그러니까 그 이란의 토요일은 우리나라의 월요일과 같은 날이 되겠죠. 그러니까 토요일이니까 우리 그 월요 조회하는 것처럼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회의를 갖다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딱 하고 있는데 그 정보를 미국의 CIA가 딱 입수해가지고 야 저기 이란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댄다. 이번 한 방에 그냥 다 날려버리자 해가지고 비행기가 전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투기가 그 근처에 딱 대기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테헤란까지 날아가가지고 정확히 하메네이가 회의하고 있던 그 지점에다가 폭탄을 뭐 벙커버스터 같은 그런 폭탄을 30발을 그냥 다다다다다 다 떨어뜨렸대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폭사한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 폭탄 떨어뜨려 가지고 죽였을까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새벽에 잠자고 있는데 델타 포스 요원들 딱 들여보내 가지고 마두로하고 그 와이프하고 생포해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금 아마 재판 뭐 하든지 뭐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란은 왜 그렇게 잡아가지 않고 그 폭사를 시켰을까요? 제 생각에 첫 번째는요. 이란하고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는 남미에 있고 이란은 중동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데리고 가기가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하메네이가 몇 살입니까? 39년생이에요. 39년 7월 17일생인가? 뭐 제가 그렇게 적어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재헌절이 생일이네? 제가 그렇게 적어놨던 것 같은데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4월 19일로 돼 있네요. 뭐 어쨌든 하메네이가 그 나이가 거의 87세 아니겠습니까? 39년생이니까 지금 2026년생이니까 86세하고도 몇 달 그렇게 더 산 사람이 되니까 너무 고령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란 특히 테헤란의 위치가 굉장히 내륙 쪽에 딱 있고 그러니까 그 하메네이를 생포하는 것은 무모하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살해하는 게 죽이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폭탄 투하해서 그 하메네이를 그 사망하게 만들었던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란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282명이래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잘못해서 이제 초등학교가 무너져 가지고 어린이들도 많이 죽었다라고 그러는데 참 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죽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하메네이가 죽었고 뭐 딸도 죽고 뭐 사위도 죽고 뭐 며느리도 죽고 뭐 그랬다고 그랬어요. 하메네이 일가가 많이 죽었고 그다음에 또 누가 죽었냐면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죽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이란군의 총참모장도 죽었고 항공우주군 사령관도 죽었고 그 다음에 이란군의 정보국장도 죽었대요.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왜냐하면 정보국장인데 미국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공습할 거라고 하는 걸 몰랐으니까 죽음으로써 사죄해야지. 자기 임무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다음에 최고 지도자실 그 군무국장도 죽었고 참모 차장도 죽었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누가 죽었다고요?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총참모장 이런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죽은 사람 대신에 참모 그 총참모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었고 총사령관으로 승진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디 네자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인데 이 사람도 죽었고 그래가지고 토탈 282명이 죽었는데 그런데 당분간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란 폭격을 계속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명백하게 밝혔어요. 뭘 밝혔냐면 이번 폭격의 목적은 뭐냐? 레짐 체인지다. 레짐 체인지가 뭡니까? 정권 교체다. 아이씨, 정권 교체. 우리는 정권 교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근데 트럼프는 이란의 정권, 레짐을 체인지하겠다. 레짐 체인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아마 레짐 체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레짐 체인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란을 그 지배하고 있는 저 이슬람 그 정권은 붕괴하고 아마 팔라비가 다시 그 왕정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작전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퍼레이션 에픽 퓨어리라고 그랬어요. 퓨어리라고 하는 것은 분노, 막 분노가 막 불 끓는다. 이때 퓨어리. 그 다음에 에픽은 뭡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분노, 뭐 장대한 분노, 뭐 엄청난 분노, 막 이렇게 그 번역들을 했던데 에픽 하니까 그게 제가 딱 맞는 단어가 생각은 안 나는데 에픽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서사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서사시. 역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뭐 그레이트 퓨어리 뭐 엄청난 분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지 않았어요. 에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에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트럼프가 아주 굉장한 그 결의를 가지고 있다. 어떤 결의를 가지고 있느냐. 역사에 남을 만한 작전이다. 어떻게 역사에 남겠는가. 레짐 체인지. 옛날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 왕정을 뭐라고 그랬냐면 앙시앙 레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앙시앙이 에인시언트라고 하는 레짐 그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그 하메네이 정권, 이슬람 정권을 호메이니부터 하메네이까지 있었던 1979년부터 지금 2026년까지 근 50년에 가까운 이슬람 정권은 옛날 프랑스 왕정처럼 앙시앙 레짐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거는 무너져야 되고 이거는 체인지가 돼야 된다. 레짐 체인지가 돼야 된다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전명을 오퍼레이션 이름을 에픽 퓨어리라고 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가 하메네이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One of the most evil people in history. 그러니까 역사상 전 세계 역사상 가장 evil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메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뭐 하메네이 정도 가지고 역사상 가장 사악하다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이란의 역사상 뭐 one of the most 그 evil people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전 세계 역사를 보면 훨씬 더 심한 놈들도 뭐 무지하게 많았는데 뭐 히틀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스탈린도 그랬고 뭐 무솔리니도 그랬고 그 반열까지 들어가나 어쨌든 하메네이가 자국민을 32,000명 죽였대요. 이거는 사악한 건 사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란 역사상 굉장히 사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포함하는 것은 마땅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하메네이가
왜 이렇게 그걸 갖다 했을까요? 그야말로 노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저 같으면은 하메네이가 돈도 많거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꾹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뭐 모스크바로 이렇게 뜬다, 뭐 떴다, 도망갔다 이런 이야기도 쭉 있었는데 모스크바로 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나? 모스크바로 가기에는 좀 쪽팔렸나? 어쨌든 미국을 너무 얕봤나? 트럼프를 너무 우습게 봤나?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이렇게 개기다가 그야말로 트럼프한테 개기다가 시신이나 온전하겠습니까? 완전히 폭사당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하메네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사이에 이것저것 정보를 더 얻어가지고 하메네이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주가 관련해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고 3월의 첫 이야기는 정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메네이가 몇 년생이냐면은 1939년생이에요. 제가 여기에다가는 7월 17일로 적어놨는데 여기에다가는 4월 19일로 적어놨네. 4.19도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날이고 7월 17일은 제헌절인데 어쨌든 뭐 어느 게 정확한지는 다음번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세상 뜬 날은 이제 확실하게 된 거죠. 2026년 2월 28일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메네이는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이란의 북동부에 마슈아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대요. 거기에서 빈민가에서 태어났대요. 빈민가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도 당연히 하메네이였겠죠. 세이에드 자바드 하메네이였는데 이 아버지가 성직자였대요. 성직자였는데 그렇게 높은 성직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가난한 사람이었대요. 가난한 사람이었고 하메네이는 8남매 중에 둘째였대요. 8남매 중에 둘째. 저희 아버지도 8남매 중에 둘째셨는데 뭐 그거는 이제 하메네이랑 똑같네요. 둘째 아들로 딱 태어났는데 이란은 옛날에 어떤 나라였습니까? 페르시아였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란은 페르시아인데 그런데 하메네이는 페르시안이 아니에요. 하메네이는 어느 종족이었느냐? 아제르바이잔 종족이었대요. 아제르바이잔인이래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은 터키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던데 정리를 하면 아제르바이잔의 피가 흐르는 가난한 성직자의 8남매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뭐 평수로 따지면 한 25평, 30평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집에 애가 8명이니까 부모님까지 합치면 10명 아니겠습니까? 10명이 그냥 북적북적 살았대요. 방은 몇 개였느냐? 이슬람 이란이나 그런 데는 방이 많지 않나 봐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애가 8이나 되는데 방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100평도 아니고 50평도 아니고 한 25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집에 방은 딱 하나였고 애들은 8명이었고 그런 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먹는 게 건포도하고 빵하고 고기를 잘 못 먹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이 마슈아드라고 하는 도시가 무하마드의 후계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맘 레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묘지가 있는 그러한 도시래요. 마슈아드라고 하는 굉장히 종교적인 색채가 짙은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가난한 성직자의 아들 8남매 중에 둘째로 딱 태어났는데 이 하메네이가 굉장히 똑똑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성직자니까 너도 성직자가 되어라 해가지고 5살 때부터 신학교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1957년에 나자프 신학교라고 하는 이라크에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8년에 이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신학교인 쿰 신학교에 1958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대요. 그러니까 얘는 공부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없는 살림에 이라크까지 유학을 보내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제일 좋은 신학교가 쿰 신학교다 해가지고 쿰 신학교 QOM인데 그래서 콤이라고 읽기도 하고 쿰이라고 읽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쿰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1958년에 19살의 하메네이가. 그런데
1962년에 23살이 됐을 때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이냐? 하메네이와 호메이니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호메이니도 그랜드 아야톨라인가 뭐 대아야톨라 해가지고 굉장히 그 성직자 중에 최고 성직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메이니가 쿰 신학교의 교수로 부임을 한 거예요. 교수로 부임해서 1962년에 23살짜리 하메네이와 그 다음에 그 호메이니가 1902년생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거의 뭐 이제 그 완숙의 경지를 넘어선 호메이니, 신학자 호메이니가 딱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하메네이는 호메이니의 사상에 완전히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완전히 쫙 빨려 들어가게 됐는데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메네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는 우리로 치면 그냥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거기에 애들 북적북적 거리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무지무지하게 권위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라신의 뜻이다 그러면서 막 때려. 너 왜 알라신의 뜻대로 안 했어? 너 오늘 기도 몇 시간 했어? 3시간 막 5시간 하라고 했지. 일부 뭐 그러지 않았나? 어쨌든 이거는 뇌피셜인데 하메네이 아버지는 권위적이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권위적이면 애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빠 눈치 이렇게 막 봐야지. 그러면 집안에서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몇 남매인지 모르게 아들이 몇이고 딸이 몇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둘째인데 아들인데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아빠 눈치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8이면요 시끄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들이 8이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야 그 층간 소음 있고 막 그럴 것 같은데 뭐 그 집은 1층이겠지. 그 다음에 층간 소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 아빠가 권위적이니까 다들 눈치 보니까. 집에서는요 침묵만 흐르고 있었대요. 침묵만. 그냥 아빠가 그냥 나가면 조금 떠드나? 근데 아빠 오시면 조용하고 이런 집이었대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하메네이는 어디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문학에 빠져들게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하메네이가 그 즐겨 읽었던 책이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서도 뭐 부활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톨스토이의 대작 중에 대작 전쟁과 평화를 좋아했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존경했던 작가가 누구였냐면 빅토르 위고였대요. 빅토르 위고의 그 가장 대표적인 그 작품이 뭡니까? 그게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은 비참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미저러블, 더 미저러블스 뭐 이렇게 되겠죠. 영어로 하면. 그러면서 나도 그 작가가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작품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뭐를 갖다가 그러면 소설가가 될까? 아니야, 나는 시가 더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하메네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뭘 꿈꿨냐면 젊었을 때는 이른바 문청이었대요. 문학 청년. 그러면서 나는 시인이 될 거야 해서 막 시도 막 쓰고 막 그랬을 겁니다. 저도 옛날에 시를 좀 썼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문예부 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도 문예부를 했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경문고등학교 제가 문예부였습니다. 이래봬도. 그런데 우리 경문고등학교 문예부 선배들은 그 시를 써오라고 하고 막 때렸어. 시 써오라고 해가지고 딱 써가면은 이게 시냐 그러면서 막 우리 문예부 애들 막 때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맞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나는 시인이 되기는 어렵겠구나 해가지고 시하고는 멀어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하메네이도 문학 청년으로서 시인이 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죽기 전까지도 뭐 얼마 전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권한 다음에 라흐바르라고 그랬어요. 라흐바르가 리더란 뜻이었습니다. 근데 대통령 위에 일하는 라흐바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라흐바르가 그냥 굳이 영문으로 번역하자면 수프림 리더라고 한 뜻인데 라흐바르가 된 게 37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라흐바르로 취임된 이후에 자기 이제 관저로 시인들을 쫙 초청해가지고 정혁진 시인 한번 시 낭송 좀 해보지. 그래서 아름답도다 뭐 이렇게 딱 하면은 왜 슬픈 기억은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나 뭐 이렇게 딱 쓰면 에라이 나가라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무실에서 매년 뭐 최근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시낭송회를 시인들 불러가지고 시낭송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딱 들어보고 작품 품평회도 하고 뭐 그랬대요. 그런데 젊었을 때 진짜 시인 하메네이 말고 진짜 시인 중에 유명한 시인 중에 누가 있냐면 세이에드 카림 아미리 피루즈 쿠히라고 하는 이란의 유명한 시인이 있대요. 유명한 시인이 하메네이를 딱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메네이 뭐 누가 나이가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메네이 딱 부르더니 하메네이 당신은 시에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중요한 일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 말은 뭡니까? 당신은 시 쓰는데 시인 되기에는 좀 재능이 부족해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시보다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진짜 시인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좋게 생각하면은 내가 굉장히 능력이 많으니까 다른 일을 갖다가 해야 돼.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시인으로서의 자질은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생각이 나냐면 어떤 변호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변호사님이 무지무지무지하게 유명한 변호사님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서울대 법대 수석했나 뭐 아마 그럴 거예요. 서울대 법대를 수석했는지 사법연수원 수석했는지 어쨌든 탑 오브 탑 클래스에 있는 변호사님인데 그 뭐 서울대 법대 나와서 판사하고 뭐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변호사님이 되셨는데 변협회장도 하시고 그분 아버지가 그 김동리 선생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유명한 어마어마한 그러한 작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동리의 아들로 딱 태어나가지고 나도 그 뭐 작품 좀 써봐야지 해가지고 그 변호사님도 시를 갖다가 딱 시였을 거예요. 무슨 뭐 단편 소설이나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 시를 갖다가 딱 써가지고 고등학교 때 아버지 제가 시를 썼습니다. 한번 봐주세요라고 딱 했더니 그 동리 선생이 이렇게 쓱 보더니 야 너는 그냥 공부나 해라 그랬대. 그래가지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열받기도 하고 막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분발해서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유명한 변호사님이 되셨는데 하메네이도 비슷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술가는요, 천재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차르트하고 또 누가 있었지? 그때 아마데우스 그거 했던 살리에리인가? 뭐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한 단계 넘사벽이라고 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천재성을 타고 나서 거기에다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매일같이 달리기를 10시간씩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런다고 해도 제가 뭐 100m 뭐 한 13초나 뛰겠죠. 제가 뭐 우사인 볼트 같이 뛰겠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죠? 그 최가온 선수 같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드에 쫙 빠져 있어. 그래가지고 열심히 뭐 하루에 뭐 10몇 시간씩 보드 탄다고 해도 제가 뭐 그걸 갖다가 하프 파이프 같은 거 할 수나 있겠습니까? 괜히 넘어져가지고 꼬리뼈나 다치고 그러겠지. 근데 어쨌든 하메네이한테는 그 문학 청년으로서 시인으로서의 그 탤런트는 없었던 것 같다. 자질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본인도 좌절했겠죠. 내가 문학 청년이고 내가 톨스토이나 빅토르 위고나 아니면 피루즈 쿠이 같은 그러한 시인이나 작가가 되고 싶은데 암만 써도 이게 내 한계구나. 그러던 차에 23살에 1962년에 쿰 신학교에서 호메이니를 딱 만나고 호메이니를 만난 다음에 반체제 운동에 투신했습니다. 이때 1962년에 이란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이란은 왕정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국왕이 누구였냐면 팔라비였습니다. 그런데 팔라비 왕조가 그때는 뭘 했었냐면 백색 혁명이라고 하는 걸 주창했어요. 화이트 레볼루션. 화이트 레볼루션이 뭡니까? 이슬람에서 약간 그 세속화돼가지고 미국하고 친이스라엘 해가지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팔라비의 그 뜻 아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팔라비 아들이 지금 막 레자 팔라비가 그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언제 하메네이가 축출되나? 그런데 트럼프 형님이
저렇게 폭격해가지고 죽일 거라고는 팔라비도 몰랐을 거야. 아마 팔라비가 기대했던 거는 하메네이가 언제 모스크바로 그 노인네가 저 영감탱이가 언제 모스크바로 토끼나 막 이 생각을 했을 텐데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야, 언제 야, 진짜 트럼프 형님 대단하다. 어? 뭐 폭탄을 30발을 떨어뜨려? 그래가지고 뭐 국방부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고위직 그 다 죽여버려? 야, 하메네이도 죽이고 딸도 죽이고 사위도 죽여? 야, 대단하다. 이랬을 텐데 그 팔라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 그 팔라비 왕조가 계속 됐었으면 이란은 어떤 나라와 똑같았을 것인가? 어떤 나라라고요? 한국이라고요. 한국같이 됐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되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팔라비 왕조가 왜 몰락했습니까? 그때도 부정부패가 심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훨씬 더 심각해졌던 거지.